바쁜 하루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윤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네, 여름하면 떠올리는 단어 바로 바다죠. 그 푸르른 바다에 갈매기 또 다 떠다니고 그리고 또 요트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흔히 마리나라고 불리는 이 항만시설에 요트가 정박돼 있으면 한 번쯤 눈길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 요트가 호화롭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화려한 레포츠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 속 요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죠. 2025 보령컵 국제 요트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대회는 금, 토, 일 3일간 보령 요트 경기장과 대천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10개국 200여 명이 넘는 3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하는데요. 출전 요트만 200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제 행사일이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영종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이용주입니다. 아니 근데 푸른 서해 요트가 한두 척도 아니고 200척. 200척. 네. 군침 싹 도는데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사진 딱 찍어갖고 핸드폰 배경화면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출전하시는 우리나라 선수분들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고 외국 선수단 분들도 충남의 맛과멋 흥껏 즐기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생방송 오늘의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장마를 앞두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부터 살펴보죠. 윤희영 기상캐스터. 네, 실내에서 보는 여름의 풍경은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답기만 한데요. 바깥에서는 버스를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도 햇살이 얄밉기만 한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최고 기온은 31.5도까지 올라 차가운 음료 없이는 더위를 이겨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은 우리 지역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일기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더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크게 확장하면서 오늘보다 뜨겁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상층의 차가운 기단과 하층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휴식기에 들어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겠고요.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보단 금요일에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토요일에도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이 21도, 세종은 20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습한 공기로 인해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부 지역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 20도 내외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역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오늘보다 더 뜨겁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중간중간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고요.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첫 순서 이영중의 톡파민입니다. 네. 영중 씨, 오늘은 어떤 분들이 주인공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오. 그런 분들. 제가 이분들 앞에 서니까 저라는 사람이 정말 이 작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또 심성도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비단결처럼 곱다? 오, 네. 영중 씨를 뭔가 작게 작게 만드는?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뭐 농구 선수분들을 만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외모적인 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영혼의 깊이가 정말 남다른 그런 분들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남을 위해서 집을 나서는 분들, 1년에 어림잡아 2만여 명을 위한 영혼의 소울푸드를 만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경건하게 한번 오늘은 외쳐보겠습니다. 이영중의 톡톡 톡파민 지금 출발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엄숙한 추모의 발걸음 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년째 국수 나눔으로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요. 따뜻한 나눔이 만들어낸 한 그릇의 위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또 현충원에 왔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에 대한 이 존경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옷도 오늘 검은색으로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현충원이라 그래서 촬영 장소가. 근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현충원에 매일같이 온기와 정성을 나누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온기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 안에 자리한 나눔의 집입니다. 오늘도 순국선열을 추모하러 온 이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평일에는 500명, 주말에는 1000명 정도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양이네요. 아주 1000명. 새벽부터 나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국수 봉사 뭐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네. 평소에는 8시에 나오는데 8시에? 오늘은 휴일이고 네. 손님이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7시 반부터 7시 반이었거든요. 준비를 하고 지금 있어요. 9시인데 지금? 아니 뭐 얼추 지금 다들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이따가 손님들 오시면 호객행위 이런 것만 하면 되나요? 그것도 해주시고요. 호객 금지? 그것도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육수도 이렇게 담아주시고 여기 고명도 담아주시고 네. 저쪽에서 이제 설거지도 다 하라는 말씀이죠? 할 일이 많네요. 너보고 다 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시작과 끝을. 제가 뭐든 돕겠습니다, 어머님들. 네네. 대전은 물론 서울, 청주 등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봉사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당번을 정해서 국수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진짜 대단하시죠? 네.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어머니. 잘 썰었어요? 네. 그럼요. 입으로 가죠. 어머님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한 2년 됐어요. 아니 그럼 봉사를 네. 원래 그럼 그 전에도 하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네. 에이 뭐 나나 잘 살면 되지 이러다가 그건 아닌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항상 속으로는. 네. 마침 이렇게 이 국수봉사를 알게 돼가지고 현충원에서 하는 봉사는 특히 유족들 중심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그게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먼저 더 그분들을 대우해드리고 이 화요팀에 들어와서 저는 너무 화요팀에 주목해 주십시오. 좋아요. 화요팀? 아니 지금 화요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요일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네, 365일. 365일이요? 팀을 나눠가지고 아니 무슨 봉사를 365일을 해요?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래도 뭐 휴일은 있겠지 그래도. 휴일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이어온 국수 나눔. 연간 17만여 명이 다녀간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봉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봉사자들입니다.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정말 대단하신 네.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시작하신 지? 한 18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죠? 대박이야. 8년. 이게 말이 8년이지. 그전에는 뭐 봉사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애들 학교 다닐 때 마음만 갖고 있고. 아니요, 가족 봉사. 가족 봉사? 네. 자녀분들 왜 이렇게 봉사에 중독되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마음도 편해지고 힐링이 돼요. 네. 이건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힐링이 된다. 아니 그러면 오히려 일 때문에 못 나오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안하죠. 그런 날은 미안하죠. 뭔가 찝찝하고 네. 막 다음 주에는 다 가서 2배로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시고. 네. 2009년 현충원을 지나다가 보훈 가족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국수 나눔을 결심했다는 북천 스님. 그 뜻을 이어받아 봉사자들도 오랜 세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 표정도 워낙 온화해 보이시네요. 스님, 진짜. 안녕하세요. 이게 예. 좀 떨렸어요. 이거를 여기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 영령들이 모셔진 곳이거든요. 네. 가장 숭고한 그 유가족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긍지를 갖게 해드리고 그러니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요. 지금 35년 하셨고 지금 우리 사랑 스님하고 한 13년 하셨고 우리 조장도 10년 이상 했고 그냥 한 번 오시게 되면 잘 안 빠져요. 스님께서
만드셔서 오랜 기간 또 이어오고 계시지만 또 스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어오실 수가 있는. 그러면요. 이분네들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을 뿐 같이 동참해 주신 하루 평균 적으면 10명에서 많으면 15명이 이분네들이 저는 부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분네들이 진짜 거룩한 손이에요. 이 꾸정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해 주시는 이분네들이 영웅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유가족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행처럼 이어온 국수 나눔 봉사입니다. 그래서 국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17년째 이어온 인연의 상징이자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왜 여러 메뉴가 있는데 왜 국수로 이걸 메뉴를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잔치상에는 반드시 국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장수의 상징이고 예. 무병의 상징이었어요. 주로 국수를 위주로 하고 이 주먹밥과 도너츠. 도너츠? 예, 오늘은 도너츠가 없는데. 왜 하필? 도너츠는. 저 도너츠 좋아하는데.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하는 북천 스님.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나눔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와. 잡숴가 맛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게요, 선생님. 저희가 그 아침 7시부터 나갔고 이 안에 들어간 표고버섯이니 이 다시마니 이런 게 다 최고급을 써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좀 뜨거우시 면이 방금 나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요. 긴 국수처럼 17년을 이어온 마음. 그 마음이 시간을 넘어 사랑이 되고 기억이 되고 또 삶의 위로가 됩니다. 오신 분들도 다 흡족하게 돌아가실 것 먹방이 같아요. 표정이 다들 너무 좋으세요. 면치기가 거의 어떻게 현충원에 지금 오시게 되신 거세요? 네, 저희 그 장인어른과 그러니까 네. 와이프의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께서 네. 할아버지는 6.25 때 전사를 하셨고 장인어르신은 그 베트남전 참전용 사실. 아이고, 완전히. 예. 그럼 여기 매년 오셨어요? 거의 매년 그럼 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수 저희 나눔의 집도 예. 그러면 오늘 처음이 아니시겠네요. 올 때마다 거의 먹고 가는 것 같아요. 항상 변함없는 맛이고요. 네. 뭔가 이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네.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맛이라고나. 아버님 방송하세요?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국수를 대접한다는 거는 오시는 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공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아주시는 어머님 마음도 여기 참 어디서 따뜻하네요. 혹시 오셨어요? 청주요. 청주에서 오셨어요? 저런 분들이 또 매년 또 찾아주시고. 네. 혹시 누구 계신 현충원에 아버님. 아버님께서 뭐 이런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뭐랄까 좋아 화물에 슬픔을 잠시 잊은 것 같아.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북천 스님은 국립대전현충원과 군부대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나눔의 문화가 많이 확산돼서 갈등과 증오와 혐오와 폭력이 좀 줄어들어서 화합하고 서로 웃는 사회가 됐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나눔의 문화가 많이 확산됐으면 합니다. 국수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17년째 이어진 국수 나눔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한 분들입니다. 네. 국수 현충원, 국수 나눔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봤는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는 이 화구 앞에 진짜 잠시 서 있는 것도 너무 더운데 맞아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합을 맞춘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한 마음으로 10년 넘게 그것도 365일이잖아요.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멋지세요. 정말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현충원이 또 가보면은 이 식사할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희생하신 분들의 유가족 분들인데 좀 잠시라도 좀 위로가 되고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 나눔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월이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일주일에 두어 번 봉사하는 것도 그런데 365일 빠지지 않고 항상 운영이 된다는 그 점이 진짜 제일 놀라워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또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 현충원 안에 마련된 곳에서 이제 국수 나눔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17년 전 처음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는 봉사자가 50여 분이 계셨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코로나 직전에는 1000여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500여 분 정도가 계신데요. 이 나눔 공로가 인정이 돼서 작년에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도 북천수님 뵈면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지난 2003년이었죠. 제가 진행했던 한빛대상에서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었거든요. 2003년이라고 하셔가지고 놀랐어요. 2023년이요. 2023년에 그때도 워낙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꽃다발로 축하를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때 보니까 너무 또 인상 깊게 기억이 남네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북천수님께서 저한테 봉사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근데 촬영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머릿속에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음 주 수요일이 6.25 전쟁일입니다. 혹시 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국수 공양 드시고 봉사자분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아름다운 세상에 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따뜻한 한 끼 국수 봉사자분들 톡파민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전의 레트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레트로면 사실 대전 중구 쪽이 사실 그렇죠. 그 대전의 역사하고 이 감성, 감성 그걸 있죠. 지대로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옛 관사들 많아가지고 맞아요. SNS 보니까 그 영화 같은 것도 촬영 많이 하더라고요. 손석구님도 촬영하시고. 네.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것이 중구의 태미오래인데요. 참 이름도 예쁘잖아요. 네. 예로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공무원 관사가 밀집돼 있던 곳인데요. 최근에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박창규 리포터가 나가봤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서구로 현장 속으로 박창규입니다. 오늘 도착한 곳은 대전의 원더심 중구 대흥동인데요. 그것도 시간을 품은 집 태미오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시간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가시죠. 태미오래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옛스러움도 있지만 현대적인 감성도 있어. 일단 이름부터가 예뻐요. 태미오래는 이제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요. 이 태미는 이 지역의 지명에서 따온 말이고, 올해는 이제 골목안 대문을 마주한 이제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라는 뜻하는 이제 순 우리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관사촌의 오랜 역사와 태미로 오라라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하나의 이름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관사촌인 태미로 오래 이런 의미도 있고, 혹시 또 태미오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도지사 공간은 이제 실제 도지사가 거주하던 공간이고, 현재는 이제 문화유산 수리 중에 있어서 임시 휴관인 상태입니다. 이제 1, 2, 5, 6호는 이제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제 전시관이나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은 어떤 곳이에요? 이 방은 촉각방입니다. 촉각이라 하면 직접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태미오래 도지사 공간의 기와랑 이제 태미오래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연물을 좀 조형화했는데요.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들린다. 이 방은 어떤 방인지 알겠네요. 네, 이 방은 청각방입니다.
저희가 테미오레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이 방을 꾸몄는데요. 테미오레에서 들을 수 있는 새소리, 자연이 나부끼는 소리를 여기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억난다. 저는 예전에 문방구 앞에 있던 이런 오락기 앞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 방에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곳 태미 놀이터는 예술과 놀이를 이제 결합한 체험형 전시 공간입니다. 이제 창의놀이, 공예놀이, 예술놀이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전통과 근현대 문화놀이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많네요. 네, 테미오레 방문객들을 위해서 추억을 남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온다. 어머, 오늘 현장 서울의 추억입니다. 이게 다 뭐래요? 네, 요즘 여행 가실 때 캐리어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건 이제 근대에 사용했던 여행 캐리어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이제 옛날 문화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대가 좀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네요. 여기는 육호관사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채색화 힙 트레디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이제 순묵화는 이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산수화라든가 아니면 문인화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조선시대에 많이 성행했던 그림들이고요. 우리 한국화에서도 사실은 그 기원을, 그림의 기원은 채색화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 한국화 채색화는요, 고구려의 벽화, 우리 그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고, 고려 시대는 굉장히 화려했던 불화 아시죠? 불화에서도 볼 수가 있고, 조선시대로 오면 궁중화나 아니면 이제 조선 후반의 민화, 이렇게 해서 맥이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채색화는요, 일단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지가 얇은 한지가 아닌 그 한지를 두텁게 뜬 상태를 다시 또 여러 겹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뭐 많게는 뭐 5번 정도까지 붙여서 두터운 종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탕재를 굉장히 두텁게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조개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칠을 해요. 그럼 이제 바닥이 하얘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현색 먹을 한 번 더 깔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중첩이 돼서 색이 쌓아 올라갈 때 그 현색으로 인해서 또 그 농익은 듯한 굉장히 그 오묘한 색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색을 쌓아 올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저기에 보여지기엔 파란색으로만 보여지지만 저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색의 층들이 있어요. 그 아래에는 뭐 흰색, 뭐 현색, 아니면 이제 붉은색 여러 가지 색을 레이어드한 상태, 그 상태로 맨 위에 저렇게 파란색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더 신비감을 주도록, 무한감을 주도록 그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제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 다가가거나 아니면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영상이라든가 이런 기계 미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해보고 또 설치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트렌디한 이런 것들을 전통을 끌어다가 같이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번 전시를 한번 기획했습니다. 그 동양에서는 그림의 한 부분을 그릴 때 회화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부분을 그리잖아요. 하지만 원래 이제 우리 동양화는 이 그림을 보고 현재 있는 이 평면을 보고 그 전과 그 다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원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풀고 쉽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두를 향한 동시대 헤리티지라고 해서 우리의 유산이 우리 속에 이어져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만의 것이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같이 머물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존귀함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 힙 트래디션 또 모두를 향한 동시대 헤리티지 이런 제목으로 이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묵묵히 시간을 품어온 태미홀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된 집에서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현장 속으로 박찬규였습니다. 수요일 생방송 오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여름하면 또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화두라고 합니다. 워크와 베케이션,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데요. 이 워케이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다가 있는 강릉이라고 합니다. 아, 강릉 좋죠. 네. CG가 필요 없는 바다 아닙니까? 네. 뻥 뚫린 이 푸른 동해 바다. 이 서핑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요트 많고 네. 방송 접고 가고 싶네요. 바로 저도 출발하고 싶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앞서 보령커 국제 요트 대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이 무동력으로 혼자 탈 수 있는 딩기 요트가 인기라고 네. 합니다. 강릉의 사천항이 딩기 요트 명소라고 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요즘 시원한 바다가 절로 떠오르는데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천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해양 스포츠를 즐기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해양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 강릉 사천항에 오면 특별한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딩기 요트인데요. 무더위를 날리며 스릴을 즐기는 딩기 요트 타러 함께 가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강릉 사천 요트 경기장. 가지런히 정렬된 요트들이 체험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전문 선수, 여성들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요트 전문 인력이라든지 심판 지도자까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무언가를 이제 해보는 체험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요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서핑, 그리고 패들보드까지 이제 3가지의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라 되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도 높고 되게 스릴이 넘치는 바다를 달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지금 바로 바다로 가보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잠깐 우선 2층 교육장으로 이론 교육부터 먼저 진행하고 이제 식사 후 이제 해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론 교육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딩기요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론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 학생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딩기요트 이론 수업 들으러 온 분 맞으신가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도 친구와 같이 영월군에서 오게 되었는데 평소에 요트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이런 좋은 체험이 있어서 오게 되었고요. 뭐 바람을 이렇게 즐긴다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 먼저 이론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자신이 타게 될 요트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야 더 쉽고 재밌게 요트를 즐길 수 있겠죠. 우선은 요트는 비행기의 원리와 똑같다. 나가는 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제 요트를 보면서 부위별 설명도 듣는데요. 요 천, 옛날에 돛담배식으로 이제 돛이 아니라 돛을 이제 세일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세일. 초보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니 누구나 귀에 쏙쏙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방금 감독님 설명 엄청 잘 들었거든요.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요트의 매력은 뭘까요? 우선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매력인 것 같고, 바다에 나가면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제 훈련하고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물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고 뭐 두려움이 있어 하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이제 빠져들 수 있는 게 요트거든요. 그럼 그 딩기 요트를 즐기러 바다로 나가볼까요? 처음 타보는 만큼 설레는데요. 즐겁고 신나게 잘 탈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옷도 입고 왔는데 그러면 저 이제 실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실기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강사분과 1대1로 같이 한번 탑승하시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배우신 다음에 혼자서도 탑승하실 수 있게 되는 아주 쉬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안전요원이 항상 체험객 옆에 계셔서 다칠 일은 없지만 당황해서 저희 안전요원의 지시를 잘 못 보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가장 안전하게 세일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런 부분 유의해서 코치님 말 오늘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딩기 요트를 처음 타보는 천혜린 리포터.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람이 조금 좋아서 더 스릴 넘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드디어 바다로 출발. 엔진 없이 오직 돛과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딩기 요트. 마침 바람도 꽤 불어 스릴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 보여요. 해보니까 어때요? 시원한 바람과 파도를 즐기는 딩기 요트. 물론 그냥 타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운전해봐야 더 재밌겠죠? 여기에 발 벗었네. 천천히 이렇게 해서 서서히 넘어오세요. 스릴 넘치는 탑승에 운전까지. 어때요? 딩기 요트 체험? 제가 해보니까 진짜 스릴 있고 힘든데 직접 해보는 그 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와서 해보세요. 체험객들도 신나게 즐기는데요. 어느새 딩기 요트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건너편에서 엄청 즐겁게 타시는 거 봤거든요.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저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했는데 바람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재미가 있었고 앞으로 좀 더 큰 꿈을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바람이 오늘 딱 알맞게 불어줘서 좀 더 스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욕심이 많이 나서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8주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두 분. 그럼 네. 8주 후에 목표가 있으실까요? 뭔가 해양 스포츠에는 여성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되어서 한번 여성 선수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또 있으시다면? 저도 취미에서 그치기보다는 좀 더 전문 선수로서 이제 제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돼보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갈수록 무더워지는 날씨. 시원한 바다 위에서 즐기는 해양 스포츠. 딩기요트 체험 어떤가요? 강원 도민 출신의 여성 선수 심판 그리고 지도자 이런 분들이 더욱더 육성되고 그렇게 육성해서 이제 강원도의 강릉에 이제 요트 종목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열려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는 11월까지 딩기요트뿐만 아니라 서핑과 패들보드까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특별한 해양 스포츠가 기다리고 있으니 올여름 시원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딩기요트 이름부터 너무 귀여워요. 네. 완전 취향 저격인데 노을 지는 바다에 가가지고 바람 맞으면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막 I am safe 이런 노래. 아저씨. 죄송합니다. 주책을 떨었네요. 죄송합니다. 한껏 몰입하셨네요. 딩기요트의 매력, 강릉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대석 시간인데요. 영종 씨는 여행 가면은 이것만은 꼭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볼 거는 좀 놓치더라도 음식에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음식 줄을 중요하죠. 서서라도. 근데 요즘에 조금 약간 루틴처럼 생긴 게 지역마다 또 빵이 또 유명한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빵 포장. 이런 거 이제 꼭 시키죠. 대전도 워낙 맞아요. 유명하지만 이 여행을 하다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색 빵들이 참 많습니다. 뭐 통영하면 꿀빵, 네. 경주에 황남빵. 그래서 저도 어디 여행을 떠나면은 이 지역에 맛있는 빵집이 있나 어디 네. 있지 막 이렇게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도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빵을 만드는 게 꿈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본인 소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금옥 대표님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공주시 재민천에서 굿즈샵을 운영하고 있고 산성시장에서 카페 매니저로 활동 중인 금이야 오기야 예의 바른 전금옥입니다. 이름을 또 이렇게 재치 있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서철환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청양에서 왔고요. 청년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도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청양 특산물인 청양고추를 활용한 청양고추빵을 개발해서 판매 중인 소철원이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듣자 하니까 이 두 분이 뭐 공주 또 청양에 대단히 약간 애양심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먼저 소철원 대표님 청양이 어떻게 고향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 연고지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청양에 아예 연고가 없습니다. 아예 없으세요? 네네. 저는 오. 원래 서울에서 거의 30여 년 가까이 살았고요. 원래 8살 때 이제 태권도 시작해서 28살까지 태권도를 가르치고 운동을 하시다가 빵을 만들게 되신 얼굴에 거예요? 태권도가 좀 있으시네. 그래서 태권도 가르치다가 이제 좀 너무 한 가지 일만 오래 해본 것 같아서 좀 그만두고 제주도를 1년 살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사범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 이제 시작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제주도 살았을 때 시골에 살았었던 기억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시골에 살아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청양에 내려와서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4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연고지가 아닌 청양에 정착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우리 금이야 오기야 전금옥 대표님, 공주 여행에 어떤 길잡이를 자처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이제 공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데요. 이제 길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장됨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산성동 밑에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공산성에서 이제 뛰어놀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6년 동안 또 공산성으로 계속 소풍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공산성이었는데 이제 관광객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굉장히 예쁘고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나고 자라고 뛰어놀았던 곳이 이런 곳이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마침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또 빼놓으면은 또 아쉬운데 제가 무령왕릉 있잖아요. 예. 무령왕릉은 저 어렸을 때는 그 무령왕릉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새창살이 있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유물을 막 만져보고 그랬거든요. 기운을. 거짓말 같죠? 네. 뭐 사실 그 유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작은 손으로 창살 안에 넣어서 모래도 만져보고 돌멩이도 막 꺼내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좋은 기운을 제가 받았으니 얼마나 잘 됐겠어요. 기운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관광객분들한테 해드리면은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알고 있던 역사와는 다르게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곳에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진짜 가봤더니 예전 영상에 창살이 정말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지 제가 특별히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공부를 조금 해서 길잡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욕심도 갑자기 생기네요. 지금도 충분히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보유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색다르네요. 한 분은 나고 자라신 분이시고 한 분은 처음 온 곳에서 빵을 개발하신 건데 아니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빵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고추빵하고 청양의 고추빵하고 공주의 진묘수빵인데요. 아니 지금 이거 맛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개해드릴 때부터 냄새가 너무 스튜디오에 퍼져서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어쩜 이렇게 아기자기한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있고 어떤 맛이 나는지 저희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먼저 진묘수빵인 거죠. 엄청 쫀득. 오! 지금 유진 아나운서가 셰프 들어온다. 셰프 들어온다. 네, 노렸어. 지금 노렸는데 딱 통했어요. 아무것도 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어떻게 쭉 늘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인절미인가요? 예, 인절미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과장을 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식감이 진짜 겉바속 쪽에 그 단어 그대로예요, 진짜. 쫄깃한데 안에 단맛이 너무나 부드럽게 나고요. 겉에는 또 너무 바삭한 것도 아니라 딱 알맞게 딱 그 겉의 식감을 잡아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이 소가 뭐예요? 들어간? 아, 이거는 이제 공주의 특산품 밤 앙금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약간 단 맛이 좀 네. 있습니다. 아니, 생긴 것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이 포켓몬 같이. 진묘수가 또 의미가 있잖아요. 아, 네. 진묘수는 국보 16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 무령왕릉을 1500년이나 넘게 지켜준 아주 기특한 친구예요. 이제 수호 동물이기도 한데 이제 수많은 그 도굴꾼들한테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우리 곁에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그런 국보입니다. 심지어 맛도 좋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저 왜 두 개밖에 안 주세요? 너무 몰입해버렸어. 아니 이미 두 개를 다 드셨어요, 영중 씨는. 그 사이에 아니, 저 왜 두 개밖에 안 주세요? 여러분 진짜 이건 너무 강추해요.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다음 맛있네요. 방도 한번 그러면 여러 개 놓여 있는데. 네. 네. 뭐 어떤 빵을? 뭐 먹고 바로 먹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는 네. 고추빵. 옆에 있는 게 네. 여러분 너무 알록달록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당근인가 하기도 하고 고구마빵 같기도 하고 청양의 색깔이. 고추빵입니다. 이번엔 고추빵을 먹어볼 텐데요. 이건 또 어떤 맛일지. 셰프 간다. 셰프 간다. 진짜 삐졌어요. 그게 아니라 약간 색깔이 고구마 같다고 생각하는데 고추빵이 맞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고구마 빵인데 고추빵 드신 거예요? 피자빵 같은 맛인데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안에 네네. 치즈 들어있거든요. 치즈. 저는 치즈는 아니에요. 맞나요? 이게? 네, 맛이 다 다르고 드신 거는 고구마 빵입니다. 아 고구마빵이에요? 네, 고구마 이게 고추빵입니다. 고추빵이라 이러면서 고추가 여러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안에 들어있는 흰색은 떡인가요? 아니요, 치즈입니다. 이게 치즈예요? 네, 모짜렐라 와. 치즈입니다. 영중 씨는 좀 매운 맛이 나나요? 아니요, 저는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만. 매울 줄 알고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근데 이게 저는 매운맛이거든요. 아 그래요? 딱 좋은 매운맛이에요. 네. 정말. 근데 이게 위에 귀엽게 초록색으로 딱 그 모양도 딱 그대로 재현했는데 이거는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생긴 빵을.
일단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청양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타 지역에 가면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빵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가서 사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빵들은 되게 사람들이 줄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지역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청양은 작은 이제 도시지만 청양고추라는 특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빵으로 만들면 좀 많은 관광객들이 청양에 또 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모양하고 맛도 진짜 매콤하게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매운가요? 약간 얼굴에 어려워요? 약간 땀이 싹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딱 기분 좋은 매운맛이고요. 안에 잡채 같은 것도 너무 재밌게 잡채? 네, 식감이 들어 있어서 약간 카레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이게 매운맛은? 매일 저희가 돼지고기랑 당면이랑 야채랑 청양고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에 직접 볶아요. 그래서 볶아가지고 매콤한 소로 만들어서 빵 네. 안에 넣습니다. 아니 맛을 저희가 두 가지 다 보니까 충분히 자랑할 법한 지역의 명물빵이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본격 자랑 타임으로 우리 공주의 진묘수빵부터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할 점 어떤 게 있어요? 저희 공주 진묘수빵은 공주의 모든 것을 조금 담아내고자 하는 욕심을 부려봤어요. 그래서 공주의 유래가 담긴 인절미와 공주 특산품 밤 앙금을 넣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이렇게 구현해냈고요. 이제 제가 빵을 이렇게 처음부터 했던 사람은 아니라 이제 레시피를 잡는데 굉장히 실패를 좀 많이 했거든요.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살은 많이 쪘지만 많은 컨셉 좋아. 네, 제가 다 먹어보느냐고 먹어봐야 또 알 수 먹어봐야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은 이렇게 많이 쪘지만 그래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진묘수빵은 상표 등록도 다 되어 있고 네. 이제 디자인이랑 레시피 특허도 지금 등록을 해서 진행 중이고 굉장히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공주 산성시장에 오셔서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진묘수는 굿즈 같은 것들도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지금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이게 등이라고 하거든요. 불이 들어오는 네, 이렇게 예쁘게. 이런 것들도 많이 예, 개발하셨나요? 제가 이제 빵을 처음부터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굿즈 상품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진묘수를 이제 1500년 동안 지키다가 짠 하고 우리 곁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진묘수를 가만히 또 둘 수가 없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굿즈 상품을 만들다 보니 이제 처음에 작은 머리핀부터 해서 키링 그리고 그 마그네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우리끼리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굿즈의 끝판왕은 무드등이다. 그래서 진묘수의 무드등, 진묘수의 끝판왕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묘수가 지켜주겠는데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고추빵 아주 모양부터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예쁜데 이 빵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고추빵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주요로 생각했었던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진짜 고추 모양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진짜 매콤한 빵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매콤해요. 네, 생각보다 거의 때려 붓듯이 저희가 네. 붓거든요. 알싸하니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매콤한 빵, 보통 빵 생각하면 달콤하고 이제 고소한 그런 맛들을 상상하실 텐데 저희 고추빵은 진짜 매콤한 빵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도 안 팔고 청양에 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청양에 오셔야만 저희 빵을 먹어보실 수 있다도 굉장히 좀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포장 박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힙해서 그래요? 약간 좀 미국에서 뭔가 팝업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감각을 일부러 넣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청양이라는 곳이 이제 시골이라는 인식만 강한데 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빨간색 굉장히 쨍한 색들을 네네. 좀 매장에도 빵에도 배치를 좀 해서 청양에 이렇게 힙하고 좀 이쁜 카페가 있어?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디자인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다 맛은 못 봤지만 소철원 대표님 설명해 주실 때 이 색깔별로 맛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가까워질수록 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황색보다도? 네, 주황색보다 빨간색이 가장 제일 매운 거 매콤합니다. 먹어. 지은 씨가 빨간색을 먹는 걸 보고 싶었는데. 충분히 알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다 뭐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철원 대표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뭔가 자충우도를 겪었던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궁금한데 뭐 한 달 살기 프로젝트였나요?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에서 이제 좀 시골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때 이제 청양에서 한 달 살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청양이라는 곳이 되게 저한테는 새롭고 좀 진짜 시골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같이 만난 한 달 살기를 했던 친구들과 지금까지 같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때 이제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시골 숙소에서 살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나? 계속 이렇게 오류 같은 게 이렇게 보일러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났나 하고 한겨울에 찬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저희끼리 막 씻고 이랬었거든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네. 그래서 시골이라 이게 자주 고장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름 보일러였던 거예요. 안 써본. 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게 기름을 넣어야 보일러가 돌아간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기름을 넣어야 되는 신호인지도 몰랐었던 그런 좀 좌충우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우리 정금옥 대표님은 또 공주에서 어떤 청년들 사업 지원을 좀 받으신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10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지냈는데 그러셨군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없어서. 이제 그 대상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만 39세였는데 그때 청년 나이가 만 39세였거든요. 그래서 공주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도전을 하려고 보니 제가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이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일단 붙어야 뭔가를 좀 할 텐데 그래서 뭐를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많이 찾고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오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아이템을 곰곰이 찾다가 업사이클링 친환경 체험을 이제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로 지원 사업을 받았고 다행히 지금까지 공주시에서는 그런 창업을 한 친구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매장도 좀 얻었고 리모델링도 좀 했었고 이제 부자재 같은 거 이제 구매하는 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공주시에서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체험을 행사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두 분 사연을 들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뭐 태권도 사범도 하시고 어린이집 교사도 하시고 저는 원래부터 이런 빵 만드는 거에 재주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이제 30살에 청양에 저는 내려왔거든요. 네. 30살까지 한 가지밖에 이제 할 줄 몰랐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저희보다 뭐 부모님 뻘의 이제 어르신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저희 세대가 느끼는 체감은 또 굉장히 자신감도 부족해지고 뭔가를 다 완벽하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도전하기가 좀 더 어려운 세상이라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자신감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전혀 해보지 않은 고추빵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렇게 전혀 없는 무에서유를 좀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모든 청년분들께 좀 저를 비롯해서 자신감을 좀 심어 넣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금옥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시작하는 거는 쉬운데 버티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버티려면은 돈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창업을 하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책 없이 창업을 시작하지 말고 대책 없이 뭐 독립하지 말고 대책 없이 함부로 자리 옮기지 말고 또 조금 성공하면은 뭐 차도 바꾸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함 중요하죠. 이렇게 멋진 빵들 지역을 대표하는 빵으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 중고 물품들 거래할 때 문고리 거래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안 좋은 사기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물건을 찾아간 집 주소를 거짓으로 말한다거나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조작을 해서 사기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좀 큰 규모, 비싼 규모의 거래를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